다른 주제로 조사하다가 최근에 느낀 건데 우리 한국이 생각보다 음식을 골고루 먹더라고요. 국민 한 명이 한 해 동안 먹는 양을 봤을 때요, 수산물이랑 육류, 쌀, 과일 전부 다 60kg 언저리로 먹거든요. 조금 의외인 건 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수산물이라는 거예요. 주식인 쌀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요즘은 고기보다도 안 먹어요. 소득 수준이 좋아지면서 수산물이나 육류 소비는 늘고 양곡 소비는 줄고 있거든요. 특히 수산물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먹는다, 이런 자료가 몇 년 동안 돌았는데 실은 이게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 OECD 회원국 중에서만 1등이거든요. 전 세계로 따지면 순위가 조금 내려옵니다. 아이슬란드 이런 데는 거의 뭐 90kg씩 먹어요. 이분들은 그냥 인어예요. 한국은 인간계 안에서만 1등이고 물론 그래도 많이 먹는 건 맞습니다. 전 세계 평균의 2배 정도 먹는다고 해요. 제일 신기한 거는 채소인데 1년에 막 100kg 이상 먹거든요. 그나마 이것도 많이 준 거예요. 채소, 수산물, 고기, 쌀, 이 중에 채소를 제일 많이 먹는 거죠. 세계적으로 봐도 순위권에 들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약간씩은 비건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먹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먹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OECD 중에서는 우리가 1등으로 나옵니다. 자주 먹을 수밖에 없죠. 밥상에 맨날 김치가 올라오니까. 다음으로 고기도 소비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아직은 막 상위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OECD 평균에도 못 들었고 당시 기준으로 평균치가 60kg 정도였는데 우리는 60kg 넘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도 평균 언저리에 있는 거죠. 사실 OECD에는 강자가 너무 많기는 해요. 특히 미국이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싹 다 축산 강대국들이거든요. 여기 나라들은 주식이 다 고기예요. 평균 올려치기의 주범들인데 그 세계 평균으로 치면은 우리도 적게 먹는 건 아니에요. 세계 평균의 2배 정도 먹거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채소나 곡물을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정리하면 어쨌든 우리가 뭐든 평균 이상 먹거나 최소 평균 정도는 챙겨 먹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꽤 골고루 먹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골고루 먹는 거 이상으로 거의 잡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먹는 식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독만 없으면 그냥 다 먹는 것 같아요. 사실 독이 있는 것도 그냥 제거하고 먹죠. 대표적으로 보거 요리가 있고 자격증까지 만들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보거가 세계적으로 흔한 식재료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우리 한국이랑 일본 정도만 먹는다고 해요. 또 흔히 먹는 두릅이나 고사리도 실은 독초거든요. 소도 풀을 뜯어먹다가 고사리가 보이면 빼고 먹는데요. 근데 우리는 고사리에 있는 독을 빼고 먹죠.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특히 잡식을 대표하는 분야가 수산물인데 보통 우리가 많이 먹고 흔하게 먹는 수산물 중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안 먹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랑 메뉴가 좀 겹치는 데가 주로 일본이랑 중국 정도예요. 아무래도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고 국토가 바다를 많이 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거리상 가깝다 보니까 식문화의 교류도 많았겠죠. 특히 해조류도 한중일이 많이 먹는데요. 다른 지역은 보통 해조류를 직접 먹지는 않고 주로 농사비료나 동물의 사료로 쓰인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식품 첨가물로 쓰거나 화장품이나 제약에 쓰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조류를 정말 많이 먹죠. 저도 김은 진짜 몇 끼니 먹는 게 섬유질 섭취하기에 이만큼 편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채소 마냥 손질하고 보관하고 요리한다고 애먹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서양 쪽에서는 워낙에 낯선 식재료다 보니까 검은 종이 씹는다고 신기해한다고 해요. 그나마 요새는 또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죠. 물량 딸린다고 가격도 엄청 올랐고. 보통 우리가 3대 해조류인 김, 다시마, 미역은 어디서든 흔하게 먹는데 지역별로 많이 먹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먹죠. 뭐 매생이나 파래, 톳, 감태, 곰피, 우뭇가사리도 있고. 전라도는 또 김치에 청각을 쓴다고 하잖아요. 넣으면 아삭해지고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게 부위도 참 잡식인 게요, 미역도 줄기까지 안 버리고 다 먹습니다. 나물로 무쳐 먹어요. 다시마도 육수로 우려냈으면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안 버리고 건더기까지 씹어서 먹죠. 특히 조개나 굴, 전복 같은 페리도 많이 먹는데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잘 먹잖아요. 근데 전복이나 소라, 고등 같은 경우는 흔하게 먹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이것도 주로 한중일 정도가 먹는다고 하고, 문어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먹기는 하는데 주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남부 유럽에서 많이 먹고요. 유럽 전반에까지 퍼져 있을 정도로 흔한 식재료는 아니라고 해요. 북유럽은 또 문어를 흉조로 생각했던 경우도 있고. 이 지역은 전설에 바다괴물로 크라켄이라는 게 나오는데 생긴 게 영락없는 문어거든요. 보통 문어랑 묶여가지고 오징어도 잘 안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말고도 한국에서만 먹거나 한국이 유독 많이 먹는 수산물들이 있죠. 뭐 개불, 꼼장어, 골뱅이, 미더덕, 해삼, 멍게, 쭈꾸미, 꼬막, 눈, 코, 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겠는 것들을 안 가리고 그냥 다 먹습니다. 특히 개불은 외국인들한테 먹이는 거 보니까 일단 비주얼 쇼크부터 크게 받고 시작하더라고요. 물총 나갈 때는 막 기겁을 하고. 심지어 꼼장어는 진짜 쉽지 않은 게 피부만 벗겨가지고 숯불에다가 산채로 굽잖아요. 뜨거우니까 엄청 발버둥치고. 솔직히 한국인이 봐도 조금 쉽지가 않죠. 근데 그나마 초심자가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마법의 소스가 있습니다. 초장이라고. 이 초장에만 찍으면은 모든 맛이 똑같아집니다. 개성을 죽이고 맛이 평준화가 되죠. 맛의 사회주의. 색깔도 빨개요. 이거 없었으면 못 먹었을 거 진짜 많아요. 왜 이렇게 해산물을 다양하게 먹고 많이 먹냐? 우리 국토에는 목초지라는 개념이 거의 없죠. 육지에서 고기를 만드는 능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바다에서 많이 보충했다는 거예요. 마침 삼면이 바다라 접근성도 좋았고 과정에서 관련 식문화가 발달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참 없이 살아본 나라들이 식문화가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살게 되면서 이게 포텐이 터져가지고 식문화가 훨씬 풍요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다음으로 채소도 진짜 많이 먹는 게 밥상에 김치부터 올라가는 게 시작이죠. 우리는 김치 전용 냉장고도 있습니다. 국민 하나가 연간 먹는 김치만 30kg가 넘어요. 고기를 60kg 먹는데 그나마 이것도 많이 준 거예요. 그 요리 자체에도 채소가 많이 들어가죠. 고기를 볶아도 야채를 같이 볶고 찌개나 국을 끓여도 야채가 엄청 들어가요. 또 쌈을 너무 좋아합니다. 뭘 먹든 간에 쌈을 꼭 싸먹으려 그래요. 심지어 밥에다가 쌈장만 싸가지고 먹기도 하죠. 쌈장 자체가 워낙에 맛있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쌈장은 외국인도 좋아하죠. 외국인들이 한식 먹을 때 제일 호불호가 없는 게 쌈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식집 중에 야채를 제일 많이 주는 곳이 고깃집이에요. 쌈채소에 명이나물에 김치에 밑반찬도 엄청 주고요. 요즘은 고기랑 같이 구워 먹으라고 고사리, 부추, 양파, 숙주, 콩나물 이런 구이용 야채가 같이 나오잖아요. 고기 먹으러 갔다가 야채를 엄청 먹고 옵니다. 가서 이제 막국수 같은 것만 안 먹으면은 진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반찬으로도 나물을 엄청 먹죠. 종류도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거는 싹 다 레시피를 개발해둔 수준이에요. 나물마다 적당한 손질법, 조리법, 어울리는 양념까지 정립이 다 돼 있어요. 종류 말고 부위도 잡식이죠. 보통 고구마나 감자는 알만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줄기도 먹고 이파리도 먹습니다. 고기를 남김없이 먹는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해조류의 식물까지 이렇게 먹으니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토의 70%가 산이다 보니까 농사짓기에 뭐 엄청 좋은 환경도 아니었고 산에서 나물을 캐다 먹던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채소 요리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사실 나물이라는 식문화 자체가 거의 한국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전통적으로 주식이 쌀이었기 때문에 양곡류 소비량도 60kg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준 거예요. 진짜로 쌀이 완전히 주식이었을 때는요 이거의 2배 이상을 먹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일 맛있는 고기 얘기를 할 건데 보통 고기를 많이 먹는 지역은 둘 중에 하나죠. 고기가 싸거나 소득이 좋거나. 순위권에 있는 국가 중에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게 미국이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도가 있고 보통 전자에만 해당이 되는 게 남미 지역이죠. 여기는 선진국이라 보기 어려운 나라가 많은데 고기는 또 진짜 엄청 먹지 않습니까? 소득은 조금 적어도 그 이상으로 고기가 싸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르헨티나가 인플레가 진짜 심각하다 들어가지고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는 가난해도 고기는 먹는다고 할 정도로 고기가 굉장히 싼 나라였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이 남미 지역은 평야, 초원, 목초지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세계적인 목초지라고 하는 팜파스 초원지대가 또 있는데 이 팜파스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 걸쳐 있습니다. 다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죠. 여기에 소를 방목을 해두면은 소가 알아서 크는 거예요. 사료값이나 여타 관리비가 적게 드는 거죠. 거의 뭐 소고기 타이쿤을 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소고기가 쌀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지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환경이었고 비교적 최근에 소득이 높아지고 나서야 축산 기술도 발달하고 생산성도 좋아지고 나서야 수입산 고기까지 들여오게 되고 나서야 고기를 많이 먹게 된 케이스인데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먹는 것 같아요. 외식도 먹자골목 같은 데 가보면은 죄다 고깃집밖에 없잖아요. 저는 혼자서 외식을 좀 하는 편인데 고깃집밖에 없으니까 혼자 갈 데가 없습니다. 고깃집, 카페, 치킨집, 인생 네컷, 코인 모시기 이걸로 상가 반은 채우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고기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뭐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가금류를 제일 많이 먹거든요. 특히 닭고기가 생산 효율성이 좋다고 하죠. 단백질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먹죠. 보통은 닭, 돼지, 소, 양 이 정도 순으로 먹는 것 같은데 당연히 지역마다 축산 환경이 다르고 문화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먹는 고기도 다를 수밖에 없죠. 사실 그 나라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를 보게 되면은 어떤 고기를 많이 먹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예를 들어 영국은 이제 로스트 비프라고 소 안심이나 등심을 통째로 오븐에 구워서 먹는 게 유명하고 또 소울푸드가 피쉬앤칩스다 보니까 소랑 생선을 제일 많이 먹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특히 소를 제일 많이 먹는 건 미국인데 대표 음식인 버거부터가 패티를 소고기로 만들잖아요. 스테이크로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고 또 바베큐 문화도 엄청 잘 돼 있는데 우리는 보통 바베큐 먹을 때도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거. 여기는 바베큐도 소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워낙에 돼지를 좋아하기로 유명하죠. 특히 기름을 많이 써가지고 볶거나 튀긴 요리가 많은데 그 후이거라우라고 제육볶음 같은 거를 가정식으로 많이 먹고요. 튀긴 걸로는 탕수육의 원형이라고 하는 탕추리지나 꿔바로우가 있고 또 삶은 요리로는 동파육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제일 많이 먹는 고기 요리가 삼겹살이잖아요. 실제로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고 한국인 한 명이 보통 1년에 고기 60kg 정도를 먹는데 이 중에 절반인 30kg 정도가 돼지고기예요.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고 했는데 돼지고기는 또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걸로 우리 한국이랑 중국, 베트남 이렇게 셋이서 1등을 번갈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부위별로 보면 삼겹살을 압도적으로 많이 먹고 삼겹살의 대체 부위인 목살도 조금 많이 먹는 편이긴 해요. 특히 삼겹살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앞다리살이에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앞다리살의 범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족발이나 수육, 제육, 돼지불고기, 찌개 전부 다 앞다리살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사실 우리가 돼지를 제일 많이 먹는 게 뼈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고 하죠. 주요 장기를 다 먹습니다. 간이나 허파, 심장, 위 이거 다 삶거나 쪄가지고 순대랑 먹거나 끓여가지고 국밥으로 먹죠. 부속집에 가면 아예 구워서도 먹을 수 있어요. 소장은 속을 채워가지고 순대로 만들어 먹고요. 심지어 이 속도 돼지피로 선지를 만들어가지고 넣습니다. 냄새가 날 수 있는 대장 같은 경우도 양념곱창으로 볶아서 먹어요. 다리까지 뼈째로 삶아가지고 족발로 먹고요. 머리고기도 싹싹 긁어다가 펜육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얼굴 근육까지 남김없이 다 먹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먹는 사람만 가끔 먹는 별미도 아니고 맨날 가는 분식집이나 순댓국집, 고깃집에서 자주 먹는 부위예요. 말하다 보니까 돼지한테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뼈도 못 추린다는 게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요 양심은 좀 있습니다. 마지막 양심으로 잘 안 먹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등심이랑 안심이죠. 외국에서 많이 먹는 부위라고 하거든요. 특히 일본은 돈까스 때문에 많이 먹고 그래서 보통 등심이나 안심은 조금 수출을 많이 하고 삼겹살을 수입을 하는 식으로 바꿔먹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돼지를 잘 안 먹었다고 하죠. 고기 자체를 과거에는 많이 못 먹기도 했지만 특히 돼지는 더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돼지가 품종 개량이 돼가지고 좀 큰 편인데
크는데 옛날에 했던 토종돼지는 크기가 되게 작았대요. 고기 수율이 안 좋았던 거죠. 식용 말고 딱히 뚜렷한 용도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소처럼 농사 지을 때 써먹지도 못하고 말처럼 이동하거나 전쟁에서 쓸 것도 아니고 돼지가 하는 거 없이 게으르다는 이미지도 이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용도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거나 사람의 똥오줌을 먹여가지고 처리하는 용도가 많았다고 해요. 먹다 남긴 거랑 먹고 싼 거를 치우는 용도로 쓴 거죠. 똥돼지라는 말도 이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잡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식용으로 조금 좋게 안 봤던 거죠. 특히 생으로 구워 먹은 거는 많이 기피했다고 하고 그리고 향신료나 양념을 쳐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수육이나 갈비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식용으로 먹게 됐냐면은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외화를 벌 수 있는 거는 닥치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고기를 수출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돈이랑 양계를 이렇게 국가적으로 키우게 되는데 과정에서 식용이 가능하도록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일단은 품종 개량이 되면서 크기가 커지게 되고 고기 수율이 좋아지고요. 또 먹이도 사료를 주게 되니까 잡내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컷은 호르몬 냄새가 있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 집에 가면 이제 호르비 냄새 나고 그래서 수태지가 잡내가 좀 유독 심한데 요것도 이제 거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조금 먹을 만한 고기가 된 거죠. 생으로 구워 먹어도 될 만큼. 특히 구이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된 거는 가스레인지의 도입이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물건이지만 70년대에는 혁신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불 뗀다고 난리치는 것도 아니고 끄는 것도 쉽고 연기도 안 나고 온도 조절도 잘 되고 당시에는 이게 주부들의 로망이었대요. 또 어쨌든 가스레인지가 보급이 되면서 구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특히 구이용 부위로 삼겹살이 주목을 받은 게 수출하고 남은 부위 중에 하나기도 했고 또 구이라는 게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고기가 뻑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적당히 붙은 삼겹살이 식감을 조금 잡아주니까 구이용으로 적합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지방의 느끼함은 또 김치나 찌개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카더라가 있고 대충 쭉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조금 다양하게 먹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되게 먹는 재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